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0주년 탄생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전부터 이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라고 그럴까? 사실 행사에 참여해서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 마음만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기념일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동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안내를 올렸다가 보니까 애국당에서 사진전도 국회의사당에서 따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진전이 끝나자마자 11월 14일 이제 현충원에서 100주년 기념일을 제대로 행사하는 애국당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13일 날 하루 전이었었죠. 비가 몹시 왔어요. 그리고 막 번개까지 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왜냐하면 11월 14일 바로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번개가 치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나셨던,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되고 정말 너무나 가난했던 대한민국에 태어나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녀가셨지만 정말 인정하셨잖아요. 그 가난한 질곡 같은 상황에서 100년도 가기 전에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에 13위 반석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부지런한 국민의 근성과 국민들이 노력하는 모든 것으로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정말 인정해 주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잠깐이나마 오해했던 보이는 모습이 거칠고 터프하고 그랬던 모습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속에 있는 내공과 또 수준과 품위와 그 다음에 경제인으로서의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훌륭한 요인들을 평가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던 여론들도 있었었죠. 그때 생각하고 막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쓰셔갖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과 대한민국에 대한 인정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동맹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판으로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 한국판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허전했어요. 하루 만에 다녀가셨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12시 현충원을 둘러보시고 12시 반에 나오셔서 벌써 3시 반에 중국에 도착하셨던 그 짧은 기간을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허전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던 그 시간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날 아침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법원에 재판이 있어서 9시 반에 갔다가 10시 약간 넘어서면서 이제 현충원으로 11시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무척이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말 그 빠른 속도로 지하철 연결을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거나 그 현충원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그렇게 관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언론 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면 그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분양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없죠. 가까이서 볼 수 없죠.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가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경수 여사님의 모신 그 자리까지 가서 분양하는 조은진 대표님이 분양하고 이제 영예 박근 영예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 우리나라 그 현충원의 모습이 그 자리가 그렇게 아늑하고 그렇게 좋은 곳을 보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충원에 가서 그거 정말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인데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까지 것처럼 죽어서도 천국인 그 모습,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어저께 하루 전날 피눈물이 나셨으면 그 억수의 비가 내리더니 번개까지 쳤던 그 상황이 이게 겪었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맑게 갠 현충원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모신 곳으로 가서 보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를 다 정말 애국당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다 정치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뭐 그냥 때가 되면 한 표 투표하는 그런 국민이 아니고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그 애국당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애국자고 또 이미 정치가고 또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놀라운 국민들임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그 애국당에 계신 분들하고 참 그 현충원의 모습을 꼼꼼히 낱낱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한 8가지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식 한 카트하고 그 다음에 현충원 영예 박근영 두 카트하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현충원 인파 그 다음에 이제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분향소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11월 14일 현충문에서 태국 가족들 기념사진, 그 다음에 교원진 대표님 현충원 서명과 분향, 그 다음에 11월 14일 현충원 부산위원장님과 사무처장 박찬호, 그리고 11월 14일 현충원에서 늦가을 풍경 마로니에로, 이렇게 해서 모두 8카트를 찍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아직은 유튜브 회사에서 클릭수를 만 명이 클릭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단돈 1원이라도 생기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바로보기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바로보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갖다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국민의 실력이 돼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을 때부터 가능해진다라는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 논리에서 안목과 시각에서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11월 14일 기념 행사를 마치면서 이 늦가을 11월 14일, 15일 이렇게 돼가면서 뭐 살다 보면 많은 행사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큰 행사도 쉽지 않은 그런 행사를 직접 주관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꼭 해두고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에게 이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죠. 하지만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읽는 바로보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빨리 가고 급하게 가는 것보다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안목과 다양한 규모와 다양성을 갖고 실증나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짓지 않고도 이렇게 차갑고 더러운 구치소에서 지금 이 시각도 계실 걸 생각하면 온몸에서 가시가 돋듯이 소름이 끼쳐옵니다.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사회 안보, 교육, 정치, 외교 이런 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그렇게 해내시고 말씀 없이 일만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들 대통령처럼 술 먹고 밥 먹지 않았다고, 그래서 조직을 이끌지 않았다고,
오늘날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했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또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크게 만들고 또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각에도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제 11월 14일 하루를 보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큰 일을 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또 과거라고 치면 현재 또는 미래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이고 2차 산업은 가공으로 전기, 상하수도, 건설이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 그렇지만 이제는 4차 산업으로 도래해야 합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K미르 재단으로 IT 4차 산업 앤드 문화 콘텐츠로 4차 산업을 준비하시고 5차 산업은 심리 산업인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관을 IT 4차 산업과 젊은 애들은 IT 4차 산업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잡을 준비하게 만들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문화 콘텐츠로 그 국가적인 위치와 그知名도와 또 이런 모든 것으로 세계인들을 끌어들여서 한국을 그 본과 덕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보여주는 문화 행사,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없이 지금 정체돼 있고 그 누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미래의 먹거리와 우리들의 노후에서 그들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활기차해지면서 덤으로 그 젊은 연령층과 중장년 연령층이 함께 호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콘텐츠 사업을 잃었다는 이 절박함이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4차 산업이고 5차 산업, 심리산업, 문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거를 저는 4년 동안 IT에 하루에 7, 8시간씩 죽치고 갈 데도 없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IT를 눈탱이 밤탱이가 되도록 공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저의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 시기였다면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놀라운 업적과 실력과 마인드와 미래를 향한 그 비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K미르 재단으로 실행하려고 했었던 그 사실을 국민들이 지금도 개돼지가 돼서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앞서간 저로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나마 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각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단연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방송이 누군가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매니아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방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 방송은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의 방송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여자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이 어렵고 까다로운 얘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남성들은 돈을 벌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방송을 듣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면 기탄 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잘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송에 용기를 갖고 안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